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상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실수요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시는 기업은 굉장히 명정이 방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급하지 않고 차분히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투자자의 개념,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참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을 이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한다고 보셨을 때 판매하는 분양 영업사원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매하는 분양 영업사원들의 생각,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좀 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좀 팔릴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체에 광고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붐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현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몰이가 되는 이런 현장에 가서 나도 그에 편승해서 나의 이익을 나도 하나라도 분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이 될 수 있는 곳을 대부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사원들이 움직이는 곳, 이 영업사원들이 하나라도 팔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곳들이 대부분 분양이 잘 됩니다. 그것은 많은 분양사원들이 모여서 그 많은 분양사원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물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분양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도 수도권에서 잘 끝난 현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건물이 보기 좋아야 하고 그 다음 또 건물이 커야 하고 브랜드도 있어야 하고 광고도 많이 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업사원들은 본인의 이익, 본인이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이 바람이 불지 않고 현장이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현장이 어필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영업사원들은 아무도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순하게 비교해서 A 현장과 B 현장이 뭐 스펙에서 대동소이하고 가격도 대동소이하고 투자성으로서도 대동소이한데 A는 사람이 많고 B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A는 좋은 물건이 되는 것이고 B는 좋지 않은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인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분양사원들의 심리를 거꾸로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A 현장이라는 곳에 대해서 다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A하고 B는 같은 지역에 비슷한 분양가에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A는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B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A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B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참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 보여지는 분양가, 그 다음에 세상에 실제로 보여지는 이 분양률, 그 다음에 이 분양의 열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과장되고 허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매체의 광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구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진실인 것처럼 자리가 잡혀가고, 이제 좋지 않은 물건들이 좋게 포장이 되고, 이렇게 시장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고, 실제로 입주할 때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안 되고, 이제 향후적으로 당장 앞에적으로 좋게 보여지는 것들만 부각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좋은 물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건들이 이제 실상이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실상이 드러날 때는 실제로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 이제 육안으로 보일 때, 이때는 실상이 드러납니다. 실상이 드러났을 때, 육안으로 보일 때, 실제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광고 기법이라든지 감성적인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투자 물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환상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이미지, 좋아 보일 것 같은 생각, 이런 것들에 이렇게 편승해서 쉽게 결정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이 투자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을 좀 많이 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건물들이 분양할 당시의 열기와 건물이 다 올라갔을 때, 입주했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봐왔잖아요. 실제 분양했을 때 당시의 분위기와 그 다음 입주할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유추도 안 된다는 것이죠. 건물이 실제로 자기가 산 건물이 연면적이 3만 평이면 이 3만 평의 연면적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라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규모를 비교할 때 63빌딩을 자꾸 이렇게 대주는 이유가, 일반 사람들이 63빌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63빌딩은 1980년도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63빌딩은 큰 건물이 아닙니다. 큰 건물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여의도를 한번 보셔도, 여의도에서 예전에는 63빌딩이 가장 큰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여의도에서 63빌딩이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못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그거를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머릿속, 생각 속, 이미지, 이 환상은 63빌딩이 굉장히 큰 건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자기가 분양을 받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건물이고 어느 정도의 건물로 지어져서 올라갈 건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 확신 같은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물이
분양사원 입장에서는 좋죠. 분양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까지 좋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까지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투자자 1명, 2명에게 그 물건을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건물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양사원들이 쉽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요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임대 투자자들을 건물이 크고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건물일수록 임대 투자자들의 수요들이 분양을 받았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지 않은 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안정적으로 임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충분히 스스로 이제는 응용할 수도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이렇게 약간만 바꿔도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사실은 발상의 전환.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가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나를 위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이 임대 해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임대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와 어떤 구체적인 접근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차라리 엊그저께 어느 분이 그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정말 공감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내 물건을 위해서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 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 물건에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내 물건에, 내가 산 물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집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어떤 바람에 의해서, 외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진짜로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는 좀 해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저는 참 일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참 삶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일관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기왕에 한번 만들어가는 인생이고, 기왕에 한번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의미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들어오는 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많지 않은 제 구독자들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침 영상이 사무실이 다 와가네요.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이 지식산업센터는 분명히 좋은 부동산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고 이 임대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입니다.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니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또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서 열심히 또 운동하고 또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